이건식 김제시장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 역시 감사원의 감사대로 이 시장이 후배 회사에 특혜를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주시 의회가 완주군과의 상생협력 사업을 파기하자 완주군 의회도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모악산의 주차료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2년을 끌어온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이 여전히 가시밭길입니다. 전주 화약일로 기울자 또다시 반대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이건식 김제시장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검찰이 후배 회사에 특혜를 준 혐의로 이 시장을 불구속 기소한 겁니다. 사료 구입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와 금품 수수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박찬익 기자입니다. 검찰이 이건식 김제시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이 시장이 고향 후배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13년까지 가축 보조 사료를 부당하게 구입했다며 이는 업무상 배임이라고 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문제의 사료가 추천된 11개 제품 가운데 단가는 높고 농민 선호도에서는 최하위권이었음에도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의 반대 의견에도 경쟁 입찰을 피하기 위해 1억 원 미만으로 납품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축 보조 사료 외에도 국고 보조 사업으로 농가에 무상 보급되는 토양 개량제를 불필요하게 따로 사업을 만들어 후배 회사에서 1억 4천만 원어치나 구매했습니다. 한편 후배 62살 정모 씨는 이 시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이 뇌물을 되돌려줬다고 밝혀 뇌물수수죄가 적용되진 않았습니다. 자치단체장이 경제적 후원자인 고향 후배에게 보훈하는 차원에서 막대한 시 예산을 낭비케 한 구조적인 토착 비리 사건입니다. 감사원의 지적대로 검찰이 이 시장을 기소하자 김제 씨는 뒤숭숭한 분위기였습니다. 부당 구매분에 대해 이 시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여부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나 그것들이 이미 다 밝혀졌고 해서 더 이상 특별히 드릴 말씀 없을 것 같아요. 이 시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 수사로 후배와의 유착 관계가 드러나면서 앞으로의 시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전주 완주 통합 무산이 보복형 감정 싸움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완주 군민에게 주던 혜택을 없애자 완주군도 우려했던 대로 곧바로 맞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1년 완주군은 조례를 개정해 공설묘지와 납골당, 자연장지 이용 대상에 전주 시민을 포함했습니다. 바로 전년도에 전주시가 화장시설인 승화원을 이용하는 완주 군민에게 할인해 주기로 한 것에 대한 보답 차원이었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중 30%가 전주시에서 거주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입니다. 하지만 전주시 의회 결정대로 완주 군민에 대한 승화원 사용료 할인이 폐지되면 완주군도 공설묘지에 전주 시민을 받지 않을 방침입니다. 완주 군민이 전주 승하원을 이용한 비율은 전체의 13%에 불과해 사실상 전주 시민들이 완주군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2배가 넘습니다. 완주군 의회는 나아가 전주 완주 통합을 위해 포기했던 모악산 도립공원 주차장 유리화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모악산 주차장 이용객의 90%는 전주 시민입니다. 그 전주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완주군에서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다만 전주시 의회의 결정이 확정되는지 여부를 지켜보고 성급한 대응을 피하겠다며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한편 시의회가 완주 군민 혜택을 줄줄이 없앨 태세지만 김승수 전주시장은 침묵하고 있고 해당 부서도 소극적 대응에 그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말 서해안에서 바닷물을 채취해 조사한 결과 올 들어 처음으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간질환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는 어패류를 날 것으로 먹지 말고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 바닷물에 들어가지 말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중국 어선의 서해상 불법 조업으로 우리 어민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법당국은 앞으로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을 몰수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해경 경비정이 단속에 나서자 우리 측 배타적 경제 수역에 있던 중국 어선들이 황급히 도주합니다. 해경 대원들의 등선을 막기 위해 쇠창살과 그물까지 설치한 불법 조업 어선입니다. 추격전 끝에 어선 2척이 납포됐고 선장 53살 연모 씨 등은 멸치 43톤을 불법 포획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저희 대원들이 검문 검색을 확인한 결과 불법 조업 중고선으로 확인되어 가지고 저희 군산항으로 압송한. 당시 납포된 어선 가운데 한 척은 6개월 가까이 군산항에 묶여 있습니다. 선장 연 씨가 벌금인 담보금 2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장과 항해사는 한국 해역에 들어온 줄 몰랐고 기상이 안 좋아 피항 중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결국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례적으로 불법 조업에 사용된 이 중국 어선까지 법원에 몰수 청구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된 중국 어선 2,400척 가운데 몰수된 어선은 5척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 등 추가 범죄만 아니면 어선을 지킬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검찰은 담보금조차 내지 않는 중국 어선은 적극적으로 몰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 침범해갖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몰수한다고 하면 많이 시정이 되지요. 다음 달 법원의 판단에 따라 중국 어선의 몰수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당국의 강경 대응이 불법 조업에 경종을 울릴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어제 도의회에서 멱살이 잡히고 찰과상을 입은 김승환 교육감과 유리파편에 머리를 다친 김태규 부교육감 등 11명이 부상당한 것과 관련해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CCTV 등 체증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교육청을 방문해 피해자 조사를 벌이는 한편 향후 폭행 가담자 전원을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김승환 교육감은 이번 사태는 누리 과정이 원인이었다며 고소 고발할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을 6월 11일 전주 화약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12년을 끌어온 논란 해소가 기대되고 있지만 다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학기념일 제정이 논의된 지 12년째. 지난 2004년 동학특별법이 제정되고 밀라는 혁명으로 명예회복을 했지만 국가기념일은 지금까지 정하지 못했습니다. 거론된 날만 무려 14개에 달하는데 각 지역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려 진척이 없었습니다. 결국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주도로 학계 자문단이 꾸려졌고 전주 화약일인 6월 11일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당한지 여부를 이쪽에서 보고 타당하다고 하면 행사부하고 협의가 들어가야 돼요. 내부적으로 의견 정리해서.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고부 봉기일과 황토현 전승일을 주장해온 정읍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주 화약일이 어떤 기준으로 갑자기 선정됐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명분도 없다는 겁니다. 토론회나 학술 검증도 없이 투표로 밀어붙여서 한 지역의 전유물로 가져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색하고. 무장 기포위를 주장해온 고창군은 정부의 최종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고창군과 일부 학자들 역시 전주 화약일은 학문적인 규명이 아닌 현실적인 타협의 결과물이라는 점은 지적했습니다. 전주 화약일에 대한 반대 의견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에도 결론이 안 나면 기념일 제정이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걸 다시 안 찍은다는 건 기념일 하지 말자고 해방하는 거에 다름 아니다. 만약에 기념일이 되지 않았을 때 가장 피해를 볼 곳이 어딜까? 저는 우리 전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조만간 공식 발표를 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일부의 반대 목소리와 더 늦출 수 없다는 현실론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댄스 경연대회에 도내 청소년팀이 한국 대표로 참가합니다. 도내 청년 작가들의 실험적인 전시가 잇따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문화계 소식 김하연 기자입니다.
동작이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앳된 얼굴의 고등학생들이지만 춤출 때만큼은 눈빛에 진지함이 가득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스트리트 댄스 경연대회인 2016 월드 오브 댄스 청소년부 한국 대표로 나서는 수아리질라 팀. 국내 우승의 기쁨도 잠시, 다음 달 미국에서 세계 각국의 춤꾼들과 겨루는 본선을 앞두고 연습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표로 뽑혀서 너무 기분이 좋고 열심히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작품엔 제목이 붙어야 하고 작가가 누군지도 밝혀야 한다는 것. 여기 그 고정관념을 깬 전시가 있습니다. 청년 작가 7명은 자신을 숨기고 대신 관람객이 직접 제목을 붙이게 했습니다. 같은 작품에도 서로 상반되거나 보는 이의 경험이 투영된 제목이 붙고 보다 과감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보면서 내가 생각지 못한 제목이나 스토리나 이런 것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다들. 박성수, 박재현, 박종찬, 홍남기. 주목받는 4명의 청년 작가 작품도 전시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젊은 작가들의 실험적인 관점을 엿볼 수 있는 전시는 다음 달 3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전주 MBC 라디오 여성시대가 가족과 봄나들이를 주제로 지난달 주최한 편지 쓰기 행사에서 대상에 선정된 한영주 씨, 우수상 오수정 씨 등 5명이 상장과 상금을 받았습니다. 전주 MBC 라디오 여성시대는 편지 사연을 받아 매주 금요일 아침 방송되는 장수 프로그램이며 봄과 가을철에 청취자들이 참가하는 편지 쓰기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정읍시 영파동의 한 연료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직원 23살 김모 씨가 전신 2도 화상, 34살 임모 씨가 부분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 등이 비어있는 탱크로리에 스프레이를 뿌리며 균열을 확인하던 중 공기 중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국산 장미 품종이 개발되면서 7년 만에 장미 수출이 60배나 성장했습니다. 가시가 없어 꽃꽂이에 편리한 딥퍼플과 핑크하트, 캔디파티 등 국산 장미 9개 품종으로 농촌진흥청이 개발했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군산 국가산단의 가동률은 58%로 최악의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10년 85%에 비해 크게 저조한 것으로 자동차와 조선업 불황에 따른 것입니다. 전라북도와 충청남북도, 경상북도 등 7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중부권 정책협의회가 오는 21일 발족합니다. 협의회는 지역 간 상생 발전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공동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주 효자동 도교육청 인근에 시외버스 간이정류장 설치가 계획대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효자동 정류장은 지난 2006년부터 추진됐지만 일부 택시업계의 반발 등으로 미뤄져 왔습니다. 최근 몇 년 새 도내 학생들의 성적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주문화방송은 내일 아침 7시 10분 시사토론에서 학력 하락의 원인을 짚어보고 참학력을 비롯한 극복 대책을 깊이 있게 논의합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서남대학교는 당초 오늘 재정 기여자인 명지의료재단에 대해 우선협상 대상자 자격 상실을 통보하고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